공소시효를 왜 만든 겁니까? 모든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됩니다. 여진호님, 이훈주님, 또 뭐 정명희님 외에 많은 분들이 이런 문자 주고 계시고요. 권영철 선임 기자? 네. 예. 전화 얼른 끄세요. 아니,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기가 사과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가 막 지금 들어오면서 레인보우를 킨 것 같아요. 레인보우 얼른 끄세요. 예. 아, 여러분의 문자 소개 중이었어요. 공범이 도대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문자도 꽤 많이 들어오는데 최상감님 외에 많은 분들이 범인이 한 명이 아니었던 것 같다. 혹시 경찰 내부와 어떤 연결이 있었던 건 아닌지도 그 당시에 수사해봤습니까? 0805님. 왜냐하면 너무 범인이 모든 걸 꿰뚫고 있었던 게 아무래도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최상감님도 주시고요. 예. 박명세 님도 비슷한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그 목소리 성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지금처럼 조금만 더 발전했어도 잡을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데 대해서 울분을 표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윤영보 님도 고맙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Y뉴스에서도 참 중요한 얘기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지금 그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종현군 예. 사망을 했죠. 예. 오늘 아마 장례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장례식 소식을 전하자는 게 아니고 예. 이번 사망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따져보고자 합니다. 종영군의 사망과 관련된 예. 우리의 문제들 말하자면 네,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강남경찰서에서 구체적인 사망의 방법을 암시하는 도구를 공개를 했습니다. 사건을 처음 공개를 하면서. 도구요? 무슨 도구 말씀하시는 거죠? 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뭘 이용해서 했다 이렇게 했고. 자살의 방법을 소개했다는 거. 두 번째는 종현군의 유서를 일반에 공개했고 언론사들이 이를 대서특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에서도 유서를 일반에 공개한 데 대해서 전문가들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Y뉴스에서는 고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왜 문제가 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지금 두 가지 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 그중에 두 번째 것 유서 문제를 좀 들여다보죠. 네. 사실은 유서의 전문이 지금 뭐 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구분은 좀 해야 될 것이 그 유서가 아침에 공개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샤이니 종현이라는 그 유명인이 도대체 왜 사망했는가? 혹시 이거 뭐 어떤 범인이 따로 있는 범죄는 아닌가?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유서를 분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구절들에 대해서. 하지만 그것과 달리 전문을 다 공개하고 그것이 그냥 다 떠돌아다니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김현정 앵커도 유서 전문 읽어보셨죠? 저도 뭐 봤고요. 그날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중에 이게 속보가 떴어요. 많은 청취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좀 상황 파악해 주십시오 하셔서 저도 이제 파악을 해서 한 두 구절 정도 이게 이제 우울증에 의한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아침에 속보로. 이게 주변의 젊은 기자들에게 물어봐도 그 전문을 읽고 나면은 스스로 우울해지더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 맞아요. 샤이니 종현이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조차도 유서를 읽고 보면 우울한 기분이 든다는 거죠. 맞아요. 전문을 공개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고 이 유서 전문이 이제 그 종현군의 친한 친구이면서 역시 아이돌 그룹인 디어 클라우드의 보컬리스트인 나인이 자기 자신 인스타그램에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현 씨가 그 친구한테 맡겨놓고 목숨을 끊는 거라서 이렇게 공개가 된 거죠. 그게 유서를 아마 사망하기 한 열흘 전에 이미 준 거예요. 열흘 전에. 그래서 뭐 자기 나름으로 가족들과 노력은 했다 그러는데 어쨌건 이 유서를 공개한 데 대해서는 유족과 상의 끝에 유언에 따라서 이제 올렸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전문가들이 이게 그럴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유서 공개가 뭐 현행 법률상 저촉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경찰이 공개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유서 공개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유서를 받고 그 나인이라는 가수가 일단은 가족들에게만 알렸다는 거예요? 본인이 밝힌 대로는 그렇고요. 경찰도 이를 확인하진 않았어요. 나인에게 준 유서와 사망 직전에 누나에게 보낸 유서가 동일하다는 것만 확인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게 일단 공개 자체가 법률적인 저촉은 안 되지만은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을 지낸 박종익 국립춘천병원장은 유서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걸 왜 사회가 그걸 다 알아야 하느냐.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 유서는 공개하면 안 된다. 그건 가족들에게만 남겨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특별한 이유가 학습 효과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학습 효과. 어떤 의미의 학습 효과일까요?
뭐 그 자체가 이미 별로 안 좋은 영향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언급을 일종의 하겠습니다. 베르테르 효과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걸 그렇습니다. 보면서 느끼는. 자살보도 권고 기준 2.0을 제정하는 데 앞장선 서강대 헬스 커뮤니케이션 그 유현재 교수는 예. 전문가들은 종현의 죽음보다 유서 공개가 더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서의 개인의 우울이나 그런 게 너무 절절해서 자기 투영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문구들이 많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혹은 네. 가족이 유서 전문을 공개한 것도 지금 문제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그것보다도 이거를 대서특필하고 전문을 다 공개한 그 언론 보도도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이제 사망 사건 이후에 모니터링을 한 결과 종현의 사망 이후 자살의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보도하는 매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센터 관계자들은 신문이나 방송 등 전통적인 매체들은 보도를 많이 자제하고 있다. 예, 예. 종편과 인터넷 매체들이 구체적인 사망의 방법과 도구를 자세히 설명하거나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중계방송하듯이 하고 있다.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뭐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가지만 들겠는데 예를 들어서 2017년 1월부터 종현의 자살 사건 이전 일까지 갈탄 그리고 자살이라는 거로 검색된 기사가 한 건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 종현 사망 사건 이후에 사흘간에 100여 건 이상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충격적이네요. 갈탄, 자살 이런 검색어가 네. 전혀 입력되지 않았었는데 그 후로 확실히 늘어났다. 예, 그리고 경찰이 너무 쉽게 사망의 도구와 방법을 언론에 공개했고 이를 언론 매체들이 너도 나도 공개한 데 이어서 종현의 유서까지 공개되면서 이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예. 심지어 일부 인터넷 매체들의 경우 종현군 사망 기사에 구체적인 방법까지 전하고 있는데 배너 광고가 많이 붙으면서 허허. 이게 중앙자살예방센터의 모니터링단이 기사를 다운로드 받을 때 컴퓨터가 다운될 정도로 광고가 많이 붙었다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리한 연예인 사망 기사를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아주 그러네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선정적으로 흐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네, 건데,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유명인이고 많은 사람들이 알 권리 측면에서 보도를 아예 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자살을 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언론 자유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통제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안 되긴 합니다만은 이건 생명에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언론 스스로 이거는 자제하고 조심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사실 이 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김현정 앵커 얘기한 대로 예.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거나 아니 이런 파급 효과에 주의해야 된다거나 이런 용도로 일부러 인용하는 건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일반 국민들에게 전문을 다 공개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저희도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인터뷰의 방향, 그러니까 보도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 연예인들의 특히 아이돌, 어린 친구들의 이런 자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방법을 세우는 것, 대책을 세우자라는 쪽에 집중해서 그리고 이 우울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집중해서 방송을 하자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갔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제 19일 KBS 메인 뉴스에서 종현 뉴스 공개 유서의 공개 리포트를 본 한누리 군이 예. 이런 글을 올렸어요. 종현 뉴스가 뉴스에까지 나올 필요가 있을까? 공개된 건 알지만 언론이 이를 되짚을 필요가 있나 싶다. 고인을 그냥 편히 보냈으면 한다. 이런 글이 올라왔고요. 예, 예. 전문가들 이 삼성 서울병원의 전홍진 교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연예인의 정신 건강에 관해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나라 K-팝이 성공했는데 그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얼마나 예, 잠도 예. 못 자고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 거죠. 예. 다른 사람들 관심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예. 이런 부분들. 예. 미국에서는 영화 배우들이 힘든 배역을 맡을 때 예.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도움을 받도록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시스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사실 그 언론 매체들이 특히 종편들이 좀 릴레이식으로 막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권현철 기자 네. 가시기 전에요.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녀가 힘들어한다는 문자가 저 어제부터 꽤 많이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런 네. 경우에 부모가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게 좋겠는지 그 팁을 하나 주세요. 그 무조건 뭐 말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모가 일단은 얘기를 하도록 그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들어줘야 되고 들어줘요. 또 분위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 하루 종일 SNS를 보거나 뭐 영상을 보거나 예, 이런 걸 예. 좀 자제시키고 예. 뭐 자녀들이랑 외식을 하거나 그러면서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안 되면은
전문가의 도움, 예. 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거나 하는 게 중요하다. 너 왜 그러니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혼낼 일이 아니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 이렇게 오늘 차근차근 짚어봤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